포천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원 마지막 개별 수행평가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행평가는 다음 주 월, 화, 수 중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총 논술형 3문항으로 출제가 되며 각 문항당 5점씩 해서 15점 만점으로 들어가는 수행평가입니다. 시험 시간은 총 15분이 제공될 예정이며 준비물은 검정색 펜과 그다음에 가계도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뛰어난 능력을 갖춰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평가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제 연습을 시작을 할 건데요. 총 3문항 출제 중에서 선생님과 2문항 출제되는 2개의 가계도를 분석을 해볼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고지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가계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도 분석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계도 분석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들으셨죠? 제일 첫 번째는 우성과 열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계도에서 부의 표현형과 엄마와 아빠의 표현형이 같은 걸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찾고 나면 두 번째는 부모의 표현형과 자녀의 표현형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때 부모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면 부모가 나타내는 표현형이 우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나타내는 표현형이 열성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얘들아 혹시나 내가 찾았는데 선생님 부모 엄마 아빠 표현형 같은 게 없어요 라고 하면은 이 방법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부모의 표현형이 같은데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의 표현형이 같아서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도 이걸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말고 우열을 판단하는 또 다른 자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찾아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우열 판단이 끝났다면 두 번째는 이제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해야 되는 두 형질의 부모가 있어요. 열성 형질의 어머니와 우성 형질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는요, 열성형질의 어머니로부터 어떤 아들이 나오는지 찾아야 되냐면 우성형질의 아들을 찾으셔야 돼요. 자, 열성형질의 어머니로부터 우성형질의 아들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염색체 유전이다?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성형질의 아버지는 누구지?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로부터 열성형질의 딸이 나왔다. 이것도 뭐죠, 얘들아?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쌤 그러면 성염색체는 어떻게 판단해요? 라고 하냐면 성염색체는 사실은 직접적 판단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웠을 때 얘들아 열성형질 어머니로부터 우성형질의 아들이 나오면 상인 거를 배우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셨냐면 열성형질 어머니로부터 열성형질의 아들이 항상 나온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얘들아? 그렇지, 성염색체라 배웠어. 쌤, 그럼 이걸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 생각하셔야 되냐면 맞아, 열성형질 어머니로부터 열성형질 아들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 성염색체 위에 있을 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난 가계도에서는요, 이 열성형질 어머니로부터 열성형질 아들이 항상 나왔다라고 해서 얘가 성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열성형질 어머니로부터 상염색체의 경우에도 어떤 아들이 나올 수 있냐면 얘들아 우성도 나올 수 있지만 당연히 여기서 열성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염색체라고 한다면 이거밖에 안 돼. 열성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상염색체면은 둘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성형질의 어머니로부터 항상 열성형질의 아들이 나온다. 그러면 성염색체가 맞겠지만 이 항상이라는 의미를 그림으로만 보고 찾을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어머니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까지는 열성형질이었다가 셋째 아들 때 우성형질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만 보고 항상 찾으시면 안 되고 요거를 먼저 포인트로 잡으세요. 열성형질에서 어머니로부터 우성형질 아들이 나온다. 그럼 얘는 무조건 상염색체다. 상염색체다. 만약에 이거를 찾을 수 없다면은 또 다른 사실 추가적인 자료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습해볼 겁니다. 똑같아요. 우성형질 아버지도 똑같아 얘들아. 우성형질 아버지로부터 열성형질의 딸이 나오는 순간 상염색체다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쌤 얘도 성염색체 어떻게 파악해요? 사실 우리가 배웠지. 얘도 뭐라고 얘기했어 쌤이? 위에 얘네처럼 자 우성형질의 딸이 항상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그림만 보고 항상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언가 추가적인 자료가 있지 않고서는 단순히 그림에서 우성 아빠로부터 다 우성 딸이 나왔네. 그럼 얘는 무조건 성인가 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성 아빠로부터 열성형질의 딸도 나올 수 있지만 언제? 상일 때는. 근데 동시에 뭐도 나올 수 있어. 얘도 우성 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요걸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열성형질 어머니로부터 우성형질의 아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상염색체가 확실한지, 또는 우성형질 아버지로부터 열성형질 딸이 나오는지, 그래서 상염색체가 확실한지, 요거 두 개를 바탕으로 좀 분석을 먼저 해주시고, 만약에 쌤 이걸로 분석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또 얘기하지만 얘들아 플러스 알파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성염색체, 상염색체 판단이 끝났고 또 우성과 열성의 판단까지 끝났다면 이제는 유전자형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유전자형 파악은 항상 어떤 형질부터 하자? 그렇죠. 유전자형이 확실한 열성 형질부터 파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아 우리 가계도 분석 팁을 끝내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제되는 두 개의 문항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결정되며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은 가라는 형질이 라지 A와 스몰 A의 결정이 되고 라지 A가 우성인까지는 알겠는데 대체 어떤 형질이 우성인지,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인지, 정상이 우성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 먼저 뭐라고 했죠? 부, 모의 표현의 같은 걸 찾아보자 했더니 5번과 6번이 보이네요. 5번과 6번 모두 정상인데 그로 나오는 자녀인 8번이 가가 발현이 됐네요. 그렇다는 말은 그렇죠. 정상이 우성, 그 다음에 가 발현이 열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 유전자 표현하면은 여기에 라지 A가 뭐가 된다? 그렇죠. 정상 유전자가 되겠고요. 스몰 A가 뭐가 됩니까? 얘가 가 발현. 자, 그 다음에 1단계 얘들아 우리가 우열 판단했네요.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상인지 성인지 판단을 해봅시다. 그럼 쌤이 어떻게 생각하자? 자, 일단은 부모가 모두 우성이기 때문에 자, 우성 아빠와 열성 엄마를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열성 형질 엄마. 자, 이번 보면 얘들아 열성 형질의 어머니네요. 자, 그런데 어떤 아들이 나왔어요? 우성 형질의 아들이 나왔어요. 우리 앞에서 했는데. 자, 열성 형질 어머니로부터 우성 아들이 나왔네요. 그럼 따라서 무슨 염색체 유전이다? 그렇죠.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상염색체 유전의 얘들아 의미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앞에 쌤이 설명을 누락하게 했는데 상염색체 유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남, 여 구분 없이 항상 대립 유전자 쌍을 가진다. 왜냐면 상염색체니까 얘들아 그치? 남녀 공통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대립 유전자
쌍을 가진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서는 좀 달라지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전자형 파악을 해봅시다. 열성도 알았겠다. 유전자형을 파악을 해보면 자, 이제 열성인 아이부터 가게도 봅시다. 자, 2번에 어머니 A, 스몰 A, 스몰 A, 3번 스몰 A, 스몰 A, 7번 스몰 A, 스몰 A, 8번 스몰 A, 스몰 A가 되겠죠.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자, 그럼 8번이 스몰 A, 스몰 A니까 어떻게 됩니까? 5번과 6번도 스몰 A를 가지면서 정상으로 보이기 위해서 라지 A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7번도 얘들아 스몰 A, 스몰 A를 가지니까 3번, 4번 부모 모두 스몰 A를 가지면서 정상이 되어서 라지 A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어때 얘들아? 정상이니까 당연히 라지 A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는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왜? 5번의 스몰 A는 2번으로부터 왔을 거지만 라지 A는 1번으로부터 왔죠. 근데 여기가 어떨 수도 있다. 그렇지,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라지 A, 라지 A일 수도 있고 또는 라지 A, 스몰 A일 수 있는데 지금 자료는 알 수가 없다. 만약 이거를 내가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지 한번 기니디, 기억 니은디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 볼게요. 가는 우성형질이다. 자, 가는 열성형질이라고 했네요. 기억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자,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여기 상염색체 유전이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의 DNA 상대량은 4와 5가 같다 그랬는데 자, 4 보니까 스몰 A 하나 가지고 있네요. 그쵸? 5번도 보니까 스몰 A 하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DNA 상대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상염색체 유전을 분석하는 그래프가 가계도가 되겠고요. 우리가 배웠던 이 방식을 모두 쓸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형적인 문제를 조금 튼 2번이 아니라 3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대립 유전자 H와 H스타에 의해 결정되는 유전형질 가에 대한 어떤 집안의 가계도를 표는 구성원 1과 5에서 체세포 한 개당 H스타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H와 H스타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얘들아 이번에 가형질을 결정할 때는 똑같이 어떤 애들이 관여하냐면 위의 아이들처럼 두 개의 유전자가 관여를 하는데 이번에는 H와 H스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 중에서 우열 관계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유전장에서만 봐도 어떻게 알려져 있었잖아. 라지 A와 스몰 A로 우열 관계가 알려져 있었는데 얘는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이 가가 자 정상이 우성인지 그다음에 가 발현이 우성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먼저 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써볼게요. 자, 부모의 유전자 형성 1번과 2번 부모의 유전자형 표현형이 같네요. 그쵸? 그런데 그 나온 자녀 4번의 표현형이 다르죠. 따라서 부모가 갖고 있는 이 정상이 뭐가 된다? 우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상은 우성이고요. 가 발현이 뭐가 된다? 열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어떻게 찾아야 돼요? 열성형질 어머니와 우성형질 아버지를 봐야 됩니다. 열성형질 어머니가 없어요. 그쵸? 그럼 이번에는 우성형질 아버지로 볼게요. 자, 우성형질 아버지로부터 어떤 딸이 나와요? 얘들아 우성형질의 딸이 나오죠. 쌤 그러면 성 아니에요? 쌤이 얘기했지 아까. 우성형질 아버지로부터 우성형질의 딸이 나왔다고 해서 또는 열성형질의 딸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얘를 성이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혹시나 또 딸이 나왔을 때 여기서 뭐일 수 있어요 얘들아? 그렇죠, 여기서 열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요 그림만으로 분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앞에 쌤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 그랬잖아. 얘가 바로 힌트예요. 이 자료를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자, 이 자료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게요. 자, H스타의 DNA 상대량입니다. 자, 1번은 보니까 얘들 H스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얘는 무엇만 가진다? 그렇지, only 그냥 H만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1번의 DNA 상태로 볼게요. 1번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1번이 여기 남자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가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하면 이 1번이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라지 H, 그냥 HH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성염색체 유전이면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HY로 있을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시나요? 위에서 어떤 거? 요거.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하면은 남녀 구분 없이 대립유전자 쌍이다. 그런데 만약에 얘네가 만약에 성염색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성별이 누가 됩니까? 그렇죠, 남자라는 거예요.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성 같은 경우는 44개의 상염색체 플러스 X염색체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같은 경우는 모두 대립 유전자 쌍을 가지게 됩니다. 다 2개씩 쌍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남성이 같은 경우는 44 플러스 XY이기 때문에 이 성염색체 유전이면은 대립 유전자 쌍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 어떻게 돼? 얘네가 성염색체라면 HY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이게 힌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얘들아 볼게요. 5번은 H스타를 하나만 가진대요. 근데 5번은 성별이 뭐예요? 여성이죠. 그럼 여성은 쌤 뭐랬어? 무조건 대립유전자 쌍을 가져야 되지. 근데 H스타를 하나 가져.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 얘들아? 그렇지. 그냥 H가 되겠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면 되더라. 요거와 요게 힌트가 돼요. 자, 그럼 먼저 일단은 H와 H스타 중에서 뭐가 우성인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얘들아 보면은 얘 뭐만 갖고 있어? 상이든 성염색 유전이든 얘는 무조건 H밖에 없지. 그러면은 이 H가 뭘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 맞아요, 정상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H가 뭐다 얘들아? 정상 유전자예요. 근데 우리 뭐랬어? 정상이 뭐라고? 우성이라며. 그래서 H가 우성이 되는 겁니다. H스타에 대해서. 얘가 가발효 유전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유전자로부터 일단 뭔가 알 수 있는 게 나왔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얘들아 봐봐. 자, 이제 상염색체 성에서 판단할 거야. 자, 만약에 1번이 자, 아빠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한다면 아빠는 HH를 가지겠지. 그러면 이 아빠는 자식들한테 다 뭐 줬을까? H 줬을 거야. 근데 이 H가 얘들아 뭐야? 우성이라며. 그럼 다 뭐여야 돼? 정상이어야 돼. 자, 그런데 어떤 아이가 아닙니까? 그렇지. 4번이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빠가 뭐면 안 돼? 맞아요. HH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HY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쌤이 얘기했던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얘들아 이거야. 자,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대립유전자 쌍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플러스 하나를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겁니다. 특정 유전자의 DNA 상대량. 자, 특정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같을 때, 자, 같을 때, 근데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녀에서 표현형이 다르다. 그러면은 얘는 무슨 유전이다? 성염색체 유전. 요것도 하나 힌트가 됩니다. 자, 특정 DNA의 상대량이 같을 때 남녀에서 표현형이 다르다면 성염색체 유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록 생명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남자 X'Y죠. 여성 XX'입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얘들아. X'만 봤을 때 남자도 한 개지, 여자도 한 개지. 그런데 남자는 뭐예요? 표현형이 생명이에요. 근데 여자의 경우는 뭐예요? 정상이잖아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특정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같다라는 말은 상염색체 유전일 때는 유전장이 같다라는 소리야. 그럼 봐봐. DNA 상대량이 같아. 유전장이 같아. 그럼 표현형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근데 표현형이 달라져. 그럼 얘는 어디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상염색체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성염색체 위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선생님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유전자형으로도 그러니까 DNA 상대량으로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 DNA 상대량 자료를 가지고요. 그럼 다 했네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는 성염색체 열성 유전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정상이니까 HY가 될 거고 4번은 가가 발현되어 있으니까 H 스타가 Y가 되겠죠. 그리고 성염색체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갖고 있어야 돼? 어머니는 H와 H 스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 2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H와 H 스타니까 이형 적합성 맞죠? 니은입니다. H와 H 스타는 X염색체 위에 있다. 성염색체 유전을 했으니까 맞고요. 자, 지금 O와 가가 발현된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자, 요거는 얘들아 그냥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자, O의 유전자형 써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H 스타. 자, 가가 발현된 남자래요. 어떻게 해야 돼? H 스타 Y가 되겠죠? 자, 그럼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H 스타, H 스타, H 스타, HY, H 스타 Y.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가가 발현된 여자일 확률이에요. 자, 이 4경우 중에서 가가 발현된 여자일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따라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요 두 문제는 얘들아 출제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대신 물어보는 것은 달라져요. 물어보는 건 달라지지만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가계도는 이와 똑같으니까 꼭 연습해서 여기 두 문항에서는 여러분들 감점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마음이고요. 마지막 한 문항은 공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유사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 문제 가지고 올게요.